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독일 유력 기자들은 물론 이적 관련해서 정통한 기자들이 일제히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측이 1차 미팅을 가졌고 회담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주국과 계약 기간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에른이 김민재 영입을 성사시킨 이후에는 베테랑 수비수 카일 워커와 첼시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까지 영입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전력 강화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김민재 선수 협상 상황과 그 외 바이에른이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의 명단, 그리고 다음 시즌 바이에른의 예상 라인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BBC라고 할 수 있죠. 독일 스포츠 전문지 키커즈에서 바이에른이 김민재 에이전트와 첫 미팅을 가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키커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확인이 다 된 이후에 천천히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공신력이 높고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BBC로 불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해당 본문 내용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키커 정보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김민재 에이전트들과 첫 미팅을 가졌고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민재에겐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맨유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김민재는 공중볼에 강하고 몸싸움에 타협하지 않으며 빠른 속도와 뛰어난 운동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리카 에르난데스와는 달리 출전 비율이 상당히 높다. 현재 그 바이에른이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적하면서 이제 김민재 영입에 뛰어들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운동 능력은 리카 에르난데스와 김민재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리카 에르난데스는 잦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 비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반해 김민재 선수는 특별한 부상 없이 건강하게 거의 매 경기를 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즉 김민재가 리카 에르난데스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건데 이적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이제 그 바이에른이 김민재와 개인 조건에서 완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고 계약은 2028년까지 거의 합의되었다. 계약 기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연봉은 지난 영상에서 한준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산티아우나 기자 같은 경우는 세후 1000만 유로라고 하고 있고요. 니콜로 스키라 이탈리아 기자는 세후 700만 유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두 기자가 서로가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바이에른은 7월에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것이라고 김민재 에이전시 측에 확인시켜 주었다. 맨유의 새로운 입찰은 아직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풋볼 인사이더의 이적 전문 기자죠. 피터 오르크. 이 기자는 그래도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나름 공신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냥 제목 자체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김민재 하이제킹 당한 맨유, 새로운 바이에른 세부사항 해가지고 현재 그 바이에른이 김민재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김민재 하이제킹 당했다라는 표현은 다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김민재와 맨유가 계약서에 거의 사인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가운데 바이에른이 뛰어든 건 아니거든요. 구두적으로만 얘기가 됐고 심지어 합의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이제킹이라는 표현은 그냥 전형적인 영국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입장에서는 맨유 영입이 유력해 보였는데 바이에른이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볼 테니까요. 독일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스포트하이츠의 이제 그 캐리아우 기자도 바이에른과 김민재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이 합의를 본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스카이 스포츠의 바이에른 전담 기자인 플래텐버그 기자 역시도 어제 보도한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바이에른은 김민재를 조만간 영입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민재가 탑 타겟이다. 하지만 100%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아직 100%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근접한 상태라고 한 거고요. 바이에른 보드진들이 청신호를 보냈다. 그 바이아웃 조항은 6천만 유로에 살짝 미달하는 금액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이에른이 현재 폴 포지션에 올라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트지에서 운영하는 이적 전문 사이트죠. 트랜스퍼마크트에서 바이에른과 맨유가 원하는 김민재는 어떤 선수? 라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해당 칼럼의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 나폴리의 두 공격 듀오 오시멘과 크바라첼리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가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에 있어 결정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랜스퍼마르크트 이탈리아 지역 매니저 야틴 딜은 김민재에 대해 육체적으로 강하고 거칠면서도 터프한 수비를 펼치기에 나폴리 팬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이런 특성에 더해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경향은 물론 수비수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를 묘사하기 위해 단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의 빠른 적응은 매우 인상적이다. 난 첫 시즌에 세리의 최고의 센터백이 된 과거의 다른 선수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심지어 더 리우트도 세리의 데뷔 시즌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폴리가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있었다면 그를 팔리 만무했을 것이다. 현재 그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으로 김민재의 몸값은 6천만 유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바이아웃 조항 때문인 거고요. 이는 세리에 센터백들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바스토니와 동률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김민재 영입에 상당히 근접해진 바이에른은 현재 워커 영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가 바이에른 영입 명단에 있다. 그는 맨시티를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직 바이에른과 그의 에이전시가 접촉을 한 건 아니다. 바이에른은 그를 매우 면밀히 관찰 중에 있다라고 보도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워커의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그러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이룩하면서 모든 걸 달성한 워커가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파트릭 베르게르, 이 기자도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독일 기자거든요. 베르거 기자 역시도 캐리하우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바이에른이 워커 이적과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다. 토마스 투헬은 워커의 정신력을 매우 좋아한다. 클럽과 선수 사이에 대화가 있다. 워커는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에 있다. 계약 기간은 다음 시즌까지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 애슬레틱의 맨시티 전담 기자인 샘리 역시도 아직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워커의 바이에른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맨시티와 계약이 1년 남은 워커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워커의 바이에른의 논의는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더해 그 플래텐버그 기자가 바이에른이 파우 토레스 역시도 추가적으로 영입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김민재는 넘버1 영입 목표이고 현재 대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재는 파우 토레스 그리고 워커와는 별개의 딜이다. 즉 워커와 파우 토레스는 오건 말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김민재가 무조건적인 영입 타겟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파우 토레스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 센터백이고 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재 정보들을 취합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리카 에르난데스가 떠난다면은 파우 토레스가 오는 거고, 그리고 파바르가 떠나면은 워커가 오는 거라고 한 거예요. 즉 김민재는 리카 에르난데스, 파바르의 이적 여부와 별개로 무조건적으로 영입을 성사시킬 선수인 거고, 파우 토레스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떠날 시 영입, 워커는 파바르가 떠날 시 영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은 유망주 센터백이죠. 아리 은비를 하노버로 떠나보냈습니다. 이적료 없이 그냥 떠나보낸 건데요. 계약 기간은 2년 플러스 1년 옵션이 있다라고 해요. 즉 그 센터백 라인을 지금 정리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민재 영입하고 추가적인 영입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 바이에른이 공격수 보강 후보로 하베르츠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바이에른의 공격수 영입 목록은 해리 케인, 오시멘, 블라호비치, 무아니 이렇게 4명이었어요. 하지만 오시멘은 나폴리가 최소 1억 3천만 유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현재 그 명단에서 오랜 기간 제외되고 있고요. 또 이제 케인은 잉글랜드 잔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라호비치에 대한 바이에른의 관심도 다소 식은 상태라고 플래텐버그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아니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가 요구하는 1억 유로를 지불할 의사가 바이에른 측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다음 타겟으로 하베르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플래텐버그 기자에 따르면은 현재 하베르츠는 아스널이 유력한 상황이고, 심지어 하베르츠와 아스널 측이 대화까지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아스널 이적이 불발될 경우 바이에른이 다음 주에 하베르츠 측과 이제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이에른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영국 정론지죠. 가디언 역시도 아스널이 하베르츠 6천만 파운드에 영입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걸 유로로 환산하면 7천만 유로 정도 되는 거죠. 현재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수령하고 있는 주급 22만 파운드도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은 첼시는 7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고 바이에른도 현재 하베르츠 영입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라고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에른은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계획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서 키미를 박스 투 박스형,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소화하는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바이에른의 제1 옵션은 데클란 라이스였습니다. 하지만은 데클란 라이스가 계속 바이에른 이적을 거부하면서 아스널 이적만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버트 하이너 바이에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라이스는 우리 영입 목록에 없다. 대체 누가 우리가 라이스를 영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가? 라면서 약간 조금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키커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라이스는 한동안 바이에른 꿈의 선수로 꼽혔지만 라이스가 잉글랜드 잔류를 원하고 있고 아스널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적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이에른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리 라이스 영입 시도한 적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다음 타겟으로 브라이턴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이세도 영입을 추진했으나 카이세도가 런던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카이세도 영입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2023-24 시즌 바이에른의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이번 시즌에 주로 썼던 4-2-3-1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요. 공격수는 무조건 영입을 할 걸로 보이고요.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그나브리, 코망 그리고 사네가 측면에서 경쟁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코망은 무조건 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뭐 그나브리나 사네가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만에도 뭐 사우디로 이적을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떠나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추가 측면 공격수 보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미와 고레츠카가 조금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수비적인 역할은 라이프치히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머 영입이 확정된 가운데 또 다른 추가적인 보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마즈라이 그리고 워커까지 뛸 수 있고요. 중앙 수비수는 김민재와 더리우트에 더해 파우토레스와 우파메카노가 뛸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골키퍼는 노이어와 니베 골키퍼가 설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파우토레스까지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센터백이 상당히 화려해지는 거잖아요.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파우토레스 그리고 카일 워커까지 센터백을 뛸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는 백스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원톱에는 영입되는 공격수가 주전으로 나서고 추포모팅이 백업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이선에는 무시알라, 밀러 그리고 또 이제 그나브리, 사네, 코망 등이 이제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좌우 윙백에 알폰소 데이비스, 르로이 사네도 윙백을 수행할 수 있고요. 실제 나게스만 감독이 윙백으로 활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즈라이도 뛸 수 있고요. 코망도 윙백으로, 그러니까 백스리를 가동할 땐 윙백 역할을 거의 수행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워커까지 뛸 수 있고요. 더블 볼란테인 키미, 고레츠카가 공격적인 역할, 그리고 영입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라이머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백스리는 더리우트를 중심으로 파우토레스와 김민재가 일단은 주전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파우토레스의 이적료가 워낙 비쌀 걸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그리고 워커 등이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이죠. 그리고 노이어와 니벨이 골문을 지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김민재 영입 협상 관련한 소식들과 현재 바이에른이 영입하려는 선수들 그리고 2023-24 시즌 바이에른의 시즌 구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들은 이적들이 성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